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리프팅 하는 교수입니다. 최근 본업이 너무 바빠서 영상 업로드를 할 시간이 없었네요. 계속된 휴강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요즘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재빨리 PPT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 썸네일 업로드는 죄송합니다. 그냥 가수가 돼가지고 그 와다 기준의 도핑 검사를 받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형도 참 진심이구나 싶어서 이번 토픽이 그 도핑 검사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IPF 산하단체였던 USA 파워리프팅, 줄여서 USAPL이 최근 IPF에서 퇴출이 되어 이슈가 되고 있죠. 파워리프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역도로 치면 USAPL과 IPF의 관계는 미국 역도연맹과 국제역도연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번 IPF 세계대회도 미국 선수들이 미국이 아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속으로 출전하는 우픈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그 도핑 이슈 때문에 USAPL이 IPF에서 자격정지를 먹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7일 기준으로 IPF에서 USAPL의 완전 퇴출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USAPL에서는 본인들의 입장과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USAPL과 IPF의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틀어졌나 한번 들여다보면, IPF는 IOC 입성을 위해 단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리프팅에 만연한 도핑 문제 해결이 아주 중요했고, 이 도핑 문제의 정권은 와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죠. 이 와다에서 2018년 USAPL이 자체 도핑 검사에 탈락한 선수들 약 170명의 자격정지를 시킨 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와다 측의 주장은 USAPL이 적절한 도핑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USAPL에서는 우리는 전체 다 와다 기준의 도핑 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비용 감당이 안 되고 검사 횟수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지금처럼 약쟁이들을 잘 잡아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생겼습니다. USAPL에서는 국제 무대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만 따로 와다 기준의 도핑 검사를 관리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와다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은 IPF는 모든 검사를 와다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죠. USAPL에서는 NBA 같은 단체는 자체 검사를 하고 올림픽 시기가 되면 선수단만 와다 기준의 검사를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 갈등이 자격정지가 되고 자격정지에서 최종 퇴출까지 결정이 된 것이죠. USAPL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일단 2021년 11월 7일부로 USAPL은 더 이상 IPF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IPF 회장에게, 그 게스턴 페라지 회장에게 좀 뒤통수 맞았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비정기 의회를 갑작스럽게 개최를 하고 28개국만이 참석을 해서 그중 23개국에서 USAPL 퇴출을 찬성을 하면서 퇴출권이 가결이 되었죠. USAPL 측에서는 IPF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이미 모두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질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USAPL은 전미선수권 대회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전원 대상으로 와다 기준의 도핑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레벨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리지널 대회 같은 그 작은 지역 대회들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18.9%를 대상으로 자체 도핑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 횟수가 2019년에만 총 3,110회였고, 그리고 와다 기준의 도핑 검사도 720회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불시 검사도 514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며 그 어떤 회원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사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어서 정작 IPF에서 하는 도핑 검사는 USAPL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IPF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소수의 선수들만 검사를 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들은 이를 따르거나 아예 검사를 하지 않거나 해야 합니다. 실제로 IPF 대회에 나오는 국가들 중 도핑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도핑 검사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쨌든 USAPL이 올림픽 모델처럼 도핑 검사를 관리를 하자 하고 제안한 것을 IPF가 거절한 걸 들어서, 아예 검사를 안 하다시피 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괜찮은데 우리처럼 너무 검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냐, 우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IPF에서 한 국가가 퇴출이 된 건 이번이 역사상 최초인데,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이 너무 많은 도핑 검사에 탈락해서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지만 이것이 퇴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IPF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니까 우리끼리 국제 무대로 가자 라는 내용과 함께 향후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USAPL의 향후 계획을 보면 전미단체에서 국제단체로 발돋움할 것이며 프로시리즈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2022년 상금으로는 총 23만 5천 불이라는 금액을 준비를 했는데 돈이 안 되는 스포츠인 파워리프팅에서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상위권 선수들을 대상으로 프로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약간 그 바디빌딩의 프로카드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프로카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슬라이드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SAPL 프로시리즈 2022년 스케줄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놀드 스포츠 페스티벌이죠. 여기엔 아놀드 클래식 같은 버디빌딩에서 올림피아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도 열리고 스트롱맨 대회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USAPL 대회가 얼마나 흥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USAPL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IPF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우선 IPF에서는 11월 9일 파워리프팅 아메리카를 미국의 새로운 산하단체로 발표했습니다. 파워리프팅 아메리카가 IPF 산하단체 중 최대 규모였던 USAPL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 USAPL은 회원수 2만 명이 넘는 단체이고 여러 지역 대회도 많이 열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아니고서야 굳이 파워리프팅 아메리카로 소속을 변경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 대회에서는 USAPL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 같지만 과연 파워리프팅계의 NBA, 메이저리그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향후 엘리트 선수들의 거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받는 테일러 에우드, 그리고 83kg의 최강자 러셀 오힐, 이런 흥행을 몰고 다니는 선수들이 USAPL에 남을지 아니면 세계대회 출전을 위해서 파워리프팅 아메리카로 소속을 옮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APL이 앞으로 얼마나 위상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IPF 코리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APL이 정말 거대한 국제단체로 거듭난다면 IPF의 위상이 예전만 못해질 것이고 지금 문제가 많은 단체인 IPF 코리아 역시 그 위상에 기댄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겠죠. IPF 코리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워리프팅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진성파붕이인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는 좋아요, 과제는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